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어제 월요일 화제의 럭셔리 전기차 기업 루시드모터스가 스펙 상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60불을 넘으며 엄청난 기세로 오르던 CCIV의 주가가 현재 30불대로 폭락하면서 수많은 스펙 상장 기업들이 DA, Definitive Agreement 발표로 인한 하락 추세를 답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루시드모터스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추매 또는 신규 매수 포지션을 잡기에 다시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저는 한 달 전 베버리 힐즈에 있는 루시드모터스에 다녀왔어요. 당시 CCIV와 합병을 협상 중이던 가장 핫한 기업 루시드모터스의 실물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실물은 정말 디자인이며 가격이며 여러 가지로 놀랄 점이 많았습니다. 스태프에게 CCIV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자기가 알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더라고요. 알았다면 당장 올인했을 것이라며 농담 반 진담 반 루시드모터스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CCIV 스펙 상장 여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간 김에 인보이스와 브로셔를 이메일로 받고 왔습니다. 총 87,500불인 루시드 에어 모델, 테슬라 S를 겨냥하고 나온 디자인이라 아직 대중화가 되기엔 어려운 가격대라 예상됩니다. 심지어 10만 불이 넘는 모델도 있더군요. 그래도 2023년까지는 5만 불대의 루시드 에어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브로셔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기대가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전기차 생산에 사용되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기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총 2가지 분석법으로 관련 기업들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세계적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비중 있는 글로벌 기업을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화요일 CCIV로 우회 상장이 확정된 루시드모터스는 과연 어느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차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운드리, 팹리스 기업을 혼합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의 역할을 맡아 자체 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업들을 찬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NXP입니다.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NXP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 퀄컴에 440억 달러에 인수될 뻔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큰 딜이었는데 퀄컴 입장에서는 쓰디쓴 기억일 겁니다. 2021년 현재는 꾸준히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타겟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NXP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RFID라는 라디오 주파수 식별 장치입니다. 이 RFID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번호판 정보를 매우 간편하게 교통당국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IDE 칩이 내장된 차량 번호판 및 IDE 스티커를 차에 붙이면 리더기들이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처리된 정보들은 IDE 트러스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암호화된 정보로 승인된 객체들에 전달됩니다. 이 기술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데 라디오 주파수 식별 장치는 카메라 센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시각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FID의 식별 기술은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고 차량 도난 방지, 범인 추적 등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 스티커와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차량 번호판을 안 달 수는 없으니 계속 정보를 뿌리고 다니는 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탐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NXP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자동차 산업, 그중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전자동 시스템 솔루션을 OEM으로 제작한다고 하네요. OEM은 타 업체로부터 물품 제작을 위탁받아 주문받은 대로 제작해준 뒤 파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NXP는 파운드리 기업이자 자체 설계도 가능한 결국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자동차 산업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44%로 가장 큰 사업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차량 반도체 산업 분야가 매출량 7에서 1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기업의 미래가 탄탄함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8달러였던 NXP의 주가는 2021년 현재 160% 이상 상승하여 190불까지 치솟으며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 내가 사기 전 주식은 다 이 모양인지. 자,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기업의 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미국 소재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다소 뒤처지지만 시가총액이 164빌리언, 1640억 달러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 중 가장 높습니다.
ti.com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라인만 확인해봐도 대부분의 제품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갈 차량용 반도체, BMS 제품이 이번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공개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이 각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자회사의 특허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 전기차의 시장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이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TI 역시 5년 동안 주가가 57불에서 178불까지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기업 소개 영상에서 보듯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차량용 반도체 기술을 발판으로 우주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산업 쪽 반도체 기술 발전이 향후 미래산업 반도체 기술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선점하려는 전략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를 리뷰하는 영상이니 우주산업 쪽 반도체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르네사스는 앞서 소개한 NXP, TI와 함께 삼성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자동차 반도체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전기차 생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한 폭스바겐과 전기차용 반도체 개발 합작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르네사스는 2018년 67억 달러, 약 8조 원을 들여 미국 통신반도체 설계업체인 IDT를 인수했는데 이는 일본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IDT는 글로벌 통신용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3위였던 대기업으로 통신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차 부품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업체였습니다. 이 기술은 자연스레 르네사스에 흡수되었고 이는 르네사스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서 발생하는 바 방대한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송신칩, 센서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커넥티드카의 뜻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또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네요. 4차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역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클라우드 기술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르네사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사업에서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독일의 인피니언, 차량 반도체 해킹 보안 시스템에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르는 이 기업은 2021년에 NXP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갈 것이라 전망되는 전도 유망한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사업군 외에도 다른 사업군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는 점은 인피니언의 특징이자 최대 장점입니다. 2021년 1분기 매출 26억 3,100만 유로 중 40%인 11억 5천만 유로가 차량용 반도체 매출 금액입니다. 다른 사업 분야는 전력 및 센서 시스템, 커넥티드 보안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 보안 시스템은 전년도 1억 6,300만 유로 대비 100% 이상 급성장을 이룩하며 인피니언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커넥티드 보안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선 커넥티드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커넥티드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과 연결된 차량, 쉽게 말하면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PC처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라 봐야 하는 것이죠. 전기 차량 및 일반 차량의 차량용 반도체가 늘어나는 만큼 이 커넥티드 보안 시스템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피니언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자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곧 NXP를 추월하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네요. 여기까지는 전세계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에서 4위까지의 기업을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바로 화제의 기업 루시드 모터스의 루시드 에어 모델의 ADAS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이 기술이 어떤 회사의 기술로부터 차용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루시드 모터스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제휴를 맺은 기업은 바로 인텔 산하의 모비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모비라이는 제가 채널 초창기부터 여러 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었는데요. 2017년 인텔이 인수한 세계 최대의 ADAS 시스템 및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비라이의 기술은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주변 데이터를 수집 후 주행 보조를 해주는 라이다를 탑재하여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아이의 라이다 기술은 루시드 에어의 모빌아이의 IQ4 칩과 8대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모빌아이 ADAS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모빌아이는 제규어, 랜드로버, GM, BMW 그룹, 닛산, 폭스바겐, 델파이 등 메이저 차량 제조사들과 ADAS 기술 관련 협업을 맺은 상태입니다. 루시드 모터스를 통해 구현되는 ADAS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가는 모빌아이의 행보에 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모빌아이가 데이터 수집에 사용하는 라이다 기술과 테슬라가 사용하는 인간의 뇌와 유사한 신경망 학습은 데이터를 얻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모빌아이는 라이다 자체 비용이 수만 불에 달하던 것이 최대의 단점이었으나 이 라이다 제품을 최고 200불대까지 단축하게 되면서 비용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1,400만 대에서 운용되고 있는 라이다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자사의 차량에 탑재된 신경망 학습 기술을 통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아이처럼 자사 시스템을 타 자동차 회사에 팔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모빌아이는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루시드 모터스도 결국 모빌아이의 ADAS 기술력을 차용했고 이는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면 승부를 하게 된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한 NXT,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피니언과 르네상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스위스 기업 ST마이크론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수용량이 부족하여 전 세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을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TSMC, 삼성전자 등의 자국 회사의 공급량을 늘려주기를 호소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부상하는 것은 이 폭증하고 있는 수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명한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며 과연 어떤 기업이 자체 생산량을 늘리며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키를 쥐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인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의 강자 루시드 모터스가 차용한 모빌아이의 ADAS 기술 관련 반도체 부품들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꾸준히 자기 위치를 지켜온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군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은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친환경 차량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좀 더 단단한 안목을 키워보고자 준비해본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